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두 개의 핵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국경에서 실제 포격전을 시작한 그날, 그 전장의 한복판에서 대부분의 첨단 무기들이 무력화된 상황 속에 끝까지 작동한 단 하나의 자주포, 바로 한국산 K9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나라의 무기가 전쟁을 막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이브라힘 칸 기자가 작성한 실제 기사문을 발췌하여 전달드립니다. 전쟁을 막은 그날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이브라힘 칸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분쟁 전문 기자이며 그날까지 저는 세계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만이 제 역할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전장을 떠돌며 시리아와 아프간, 우크라이나를 지났고 이제는 누군가의 총성에 놀랄 일도 포격음에 몸을 움츠릴 일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2025년 4월 말 저는 6번째로 카슈미르에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라지우리 근방의 국경 초소에서 이번에도 평소처럼 긴장 고조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머물고 있었죠. 전통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은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에서 크고 작은 충돌을 반복해왔지만 그날만큼은 분명히 뭔가가 달랐습니다. 파키스탄군이 발사한 포탄 하나가 인도군 감시소에 낙탄된 직후 인도는 단 몇 분 만에 전자전 시스템을 가동했고 국경 일대는 완전한 통신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GPS는 물론 기본적인 무선조차 먹통이 된 채 포성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그리고 무기들이 하나둘씩 멈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자주포는 조준 불가 상태에 빠졌고 러시아제 무기는 좌표를 잃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자주포만이 그 속에서도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움직이지? 그 말은 제 옆에 있던 미군 연락장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자주포는 한국산 K9이었습니다. 황토색 먼지가 하늘을 뒤덮은 속에서도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목표를 재설정하고 다시 발사하고 이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장비를 만지고 있던 인도 기술병 한 명이 저에게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을 지킬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가 붙잡고 있던 조종 장치는 확고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곳은 대체 어떤 기술을 가진 나라인가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살아남은 자로서 반드시 풀어야 할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포격전은 겨우 18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18분 동안 수많은 무기들이 침묵한 전장에서 K9만이 유일하게 포신을 유지했고 그 정확한 포격으로 인해 파키스탄군은 무차별 보복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그날 K9이 없었다면 상황은 지금과 전혀 다르게 전개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저는 더 이상 기자의 눈으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기록은 단순한 기사로 남겨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본 것은 한 나라의 무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철학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 머릿속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18분간의 전투였지만 제게는 마치 하루처럼 길게 느껴졌고 그날의 장면 하나하나가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황토빛 먼지 속에서 K9이 포신을 천천히 움직이던 그 장면. 그 침착하고도 정확했던 움직임은 어떤 교범보다도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기사부터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충돌 보도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산 무기를 중심에 놓은 기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편집장조차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무기 얘기를 이렇게 길게 쓸 줄은 몰랐군. 그는 가볍게 웃었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왜냐면 그 무기가 아니었더라면 지금 이 글은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며칠 뒤 BBC 내부 회의에서 제 기사가 간단히 소개되었고 프랑스계 베테랑 군사 전문 기자가 제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FA-50로 우리 라팔 시장 뺏어가는 것도 모자라. 이젠 자주포까지야?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눈빛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무시당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경쟁 상대가 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방위 산업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K9 자주포부터였습니다. 국제군사분석기관인 제인스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뒤졌고 놀랍게도 K9은 인도, 노르웨이,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등 10개국 이상이 실전 배치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도는 K9 바지라라는 이름으로 100대 이상을 운용하고 있었고 그 성능은 서방의 기존 자주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왜 나는 그걸 몰랐지? 왜 그동안 한국의 기술을 다루지 않았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한 소프트 파워 국가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이면에 감춰진 하드 파워, 아니 정확히는 실전적 생존 능력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미군 전략연구소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간담회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지역 자주포 성능 비교 평가. 거기서 처음으로 K9의 독자 항법 시스템이 인도군 전자전 교란 속에서도 유일하게 명중 타격을 기록했다는 분석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미 국방 분석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놀랍게도 자국 방산 무기 성능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외용보다 자국용이 더 강한 유일한 나라죠. 그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강한 나라일수록 침묵한다. 그 문장은 군사적 사실이자 철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의 정체를 저는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나도록 저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신체는 회복되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카슈미르 국경 초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전자전 교란 속에서도 유일하게 작동하던 자주포, 침묵처럼 조용하지만 정확했던 K9의 포성이 자꾸만 귀에 울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을 내려놓고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력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K9을 조사하면 할수록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1999년부터 자주포를 독자 개발하기 시작했고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환경 시베리아 혹한, 아라비아 사막, 동남아 우기까지 모두 실험을 거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 성능은 유럽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고 수출은 이미 인도, 노르웨이, 폴란드, 핀란드 등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사실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방 언론에서도 한국 방산에 대해 다룬 자료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나마도 조용한 수출국 정도의 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된 표현이 자꾸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은 자국용 무기 성능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다. 이 말은 곧 공개된 것보다 더 강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뒤 국방안보연구소 초청으로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미군 전략 분석가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전에서 인도군의 GPS 교란을 뚫은 건 K9뿐이었습니다. 왜 가능한지 아세요? 한국은 가능성보다 생존에 투자하는 나라예요. 그 말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철학이었다는 것을. K9의 실전 성능은 이미 전 세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입증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관심은 점점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일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예비군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병역 의무를 마친 대부분의 남성들이 전역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행정적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영상을 확인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한국 기자가 보내준 자료에는 정장을 입은 직장인이 근무를 마치고 야간 사격장으로 이동해 실탄 사격과 전술 훈련을 받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평화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준비해서 지키는 겁니다. 이후 저는 한국의 민방위 제도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국민이 휴대폰에 재난 문자를 실시간으로 받고 한 달에 한 번 도심에서 사이렌이 울리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지하철이나 대피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를 평범한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겁을 내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전쟁을 대비하면서도 일상을 유지한다는 것. 그건 제가 지금껏 본 어떤 나라에서도 보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단순한 기술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국민에 의해 완성된다는 것을. 이 나라의 무기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 무기를 지키는 국민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삶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사를 계속할수록 저는 점점 단순한 무기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시스템은 정밀했고 전투력은 실제 전장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었지만 그 모든 무기들을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건 철학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화상 인터뷰를 통해 만난 한방산 연구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생존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멋이나 스펙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수치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카슈미르 국경에서 두 눈으로, 제 몸으로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K9은 영하 30도의 혹한에서 시베리아 테스트를, 영상 50도의 중동 사막에서 고열 작동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우리에겐 실패를 허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작동해야 합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지만 그 말 안에는 어떤 포성보다 강한 신념이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광고도 호들갑스러운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능하게 만든 힘이라는 걸 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무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그런 구조로 짜여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의 재난 방송 시스템, 전국 단위로 연동되는 응급의료 네트워크, 재난 발생 시 자동으로 위치 전송이 되는 안심이 앱까지. 한국은 혹시라는 가능성 앞에서 모든 준비를 확실히 해두는 나라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적 철학이었습니다. 그 철학이 있었기에 그날 카슈미르에서 포성이 멈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 기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국 무기 전쟁을 멈추다라는 제목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며칠 만에 여러 국제 언론에서도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그 자주포 하나가 전장을 지켜낸 겁니까?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포탄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어떤 유럽 기자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조용해. 그게 오히려 위협일 수도 있어. 그 말은 곧 강한 나라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처럼 들렸습니다. 한국은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다. 전략 무기를 언론에 자랑스럽게 노출하지도 않죠.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세상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런던의 어느 군사 포럼에서 한 미군 전직 장교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전쟁을 준비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소란스럽지 않아요. 대신 정확하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카슈미르 초소에서 그 기술병이 했던 말. 이건 우리 가족을 지킬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절박함. 그 무기를 만든 이들의 철학. 그리고 사용하는 이들의 마음. 강한 자는 말이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말 대신 준비했고 선전 대신 실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한순간에 전쟁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자로서가 아닌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기록의 책임을 느꼈습니다. 카슈미르에서 제가 본 장면은 단지 한국산 자주포가 적중한 전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나라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세상의 질서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접한 분석 자료를 모으고 K9의 성능을 평가한 각국 보고서, 한국의 군사 철학을 소개한 논문, 심지어 한국의 예비군 훈련 소감까지 모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심에 둔 건 제 눈으로 본 그 장면이었습니다. 폭격음과 함께 흙먼지가 피어오르던 국경 초소, 모든 자주포가 침묵하는 그 속에서 K9만이 다시 포신을 들고 움직이던 그 순간, 그 장면을 문장으로 옮기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닌 한 나라의 정신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글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쟁을 막은 건 준비된 침묵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 기사가 발행된 후 세계 여러 나라의 군사 전문가들이 제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일부는 놀라워했고 일부는 의심했고 또 일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국을 다시 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날의 기록은 제게 기자로서의 자부심을 안겨주었고 무엇보다 한 나라에 대한 존경을 남겼습니다. 말없이 움직이는 나라, 소란 없이 준비하는 국민들, 그리고 전쟁을 막는 철학.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날의 전장을 막아낸 것은 단단한 금속보다 단단한 신념의 힘이었다고. 기사를 쓴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기술로만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은 무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무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철학에서 완성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위기 속의 일상성이었습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친구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지 않아. 다만 익숙하게 대비할 뿐이지. 그는 민방위 훈련이 있는 날이면 가방에 손전등과 마스크, 방진포를 챙깁니다. 지하철 역사에 마련된 방공호 위치를 외우는 건 기본이었고, 재난 문자 하나로 건물 전체가 조용히 대피하는 것도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누구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학생은 웃으며 이동했고, 노인들은 익숙하다는 듯 반응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불안 속에서 삶을 멈추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모방할 수 있어도 이런 일상의 태도는 모방할 수 없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지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생존의 일원인 사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한 나라가 진짜 강하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강한 자는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강한 나라는 두려움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 속에서 평화를 지켜냅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삶을 멈추지 않는 나라. 한국을 조사하며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은 그들이 모든 전장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준비는 언제나 일상 속에 녹아 있었고 그 조용함은 결코 무관심이 아닌 확신에서 비롯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영상에서 한국의 방산연구원이 DX 코리어 전시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무기는 전시용이 아닙니다. 한 발이 빗나가면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니까요. 그 짧은 말 한 줄에 담긴 책임감과 현실감은 지금껏 제가 들어왔던 어떤 군사 홍보보다 더 묵직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9개국 이상에 수출되었고 FA-50 경공격기와 KF-21 전투기, 현무 미사일까지 한국은 국산 무기 체계를 스스로 구축해낸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의 도시 관제 시스템은 지진, 화재, 화학사고, 테러 등 복합 상황에 자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고 응급 상황 시에는 국민 누구나 안심히 앱을 통해 구조 요청과 실시간 위치 전송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첨단 기술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 가능성을 끝까지 높이겠다는 철학의 결과였습니다. 그날 카슈미르에서 포성이 울리던 순간 누군가는 한국이 왜 여기에 있는가를 의문으로 삼았겠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이 아닌 철학으로 무장한 나라였고 그 철학은 가장 조용한 곳에서 가장 강하게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카슈미르 국경, 황토빛 흙먼지가 가라앉은 그 대지 위. 사진 속에는 포신을 천천히 돌리던 한국산 K9 자주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주포가 향하고 있던 방향. 저는 그 포신이 향했던 곳이 단순한 적군의 위치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의지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날의 18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짧고도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침묵했고 모든 것이 무너질 듯 했지만 단 하나 한국의 무기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작동시키던 한 병사의 말. 이건 우리 가족을 지킬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 목소리는 제 안에 무언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평화를 강요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보여주지 않지만 준비하고 있었고 선전하지 않지만 실전에 강했습니다. 조용했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나라를 믿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두려워하지만 진짜 강한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다. 그 문장은 이제 제 인생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나라가 가장 큰 일을 해내기도 하니까요. 저는 그날 조용한 나라의 포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나라를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건 기자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목격자로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